지난 주말 중국이 대만포위 군사훈련에 돌입하면서 미국이 해상 초계기 P-8A 포세이돈을 대만 방공 식별구역에 투입해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9일 연합보 등 대만 언론은 군사 전문가를 인용해 항로 추적 사이트인 플라이트레이더 24의 P-8A 포세이돈 초계기가 전날 오전 대만 서남부 아디지에 나타난 것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포세이돈 초계기는 아디지를 선에 비행한 후 정오 이후 대만과 필리핀 사이에 있는 바시해협에서 선에 비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군사 전문가는 포세이돈이 나타난 이유에 대해 중국군의 군사 관련 정보 수집 목적 외에도 중국에 섣불리 행동하지 말라는 메시지일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포세이돈은 최대 탐지거리가 800km에 달하는 AN/APY-10 레이더를 갖췄고 최고 속도는 시속 907km입니다. 순항거리 7,500km, 작전 반경 2,200여 km의 하품 미사일과 어뢰 등으로 무장할 수 있는데요. 민항기인 보잉 737을 개조해 제작된 모델입니다. 대만 해협을 둘러싼 긴장감은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날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정구 소속 052D형 미사일 구축함 타이위안함은 오후 3시쯤 대만 해협의 중간선을 넘어 대만 남부 핑중령 펑야오양 해안에서 24일이 거리인 접속수역 근처까지 접근했습니다. 이에 대만군은 3,000톤급 캉팅급 호위함과 해경함정 등 2척을 긴급 파견했습니다. 한때 중국과 대만 함정 간 거리가 3해리 약 5.5km까지 좁혀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은 지난 5일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케빈 메카시 미 하원의장의 회동 이후 결연한 조치를 예고했고 전날부터 대만 해협과 대만섬 북부, 남부, 대만섬 동쪽 해 공역에서 대만섬을 둘러싸는 형태의 전투대비 경계 순찰과 날카로운 검 연합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중국 중앙TV는 1분 44초 분량의 군함과 전투기 출격, 병력 출동 장면 등 동부정구 훈련 영상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6개 공군 다양한 부대가 대만 섬 및 주변 해역에서 핵심 목표물을 모의 타격하는 훈련을 통해 섬을 포위하고 진격하는 형세를 유지했다고 전했습니다. 바다에서는 구축함과 쾌속정이 연합 함대를 이뤄 대만 서남부 지역의 목표물을 조준했고 하늘에서는 각종 전투기와 정찰기 등이 목표 지역을 향해 날아가며 지원 엄호 역할을 했습니다. 동부정구는 또 장사정포 부대가 주요 목표물에 대한 정밀 타격과 다탄종 복합 파괴 훈련을 했고 로켓 부대는 핵심 목표물에 대한 모의 타격을 한 뒤 후속 타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중앙TV는 또 동부정구의 전투기와 군함, 장사정포와 로켓 등을 이용해 대만을 집중적으로 타격하는 시뮬레이션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정오 사이에 중국군 소속 수호이 30 전투기, 제-21 전투기, 제-26 전투기, KJ-500 조기 경보기 등 군용기 58대와 군함 9척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인민해방군의 대규모 무력 시위를 겨냥해 과잉 대응에 구실로 삼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8일 우리는 영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국가 안보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기에 충분한 자원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제시한다며 중국의 행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대만 미국 대사관격인 미국 제-대만협회도 우리가 말해왔듯 중국이 미국의 오랜 관행과 정책에 부합하는 이번 경유를 그렇지 않은 것으로 치환하거나 과잉 대응에 구실로 이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현재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고 나면 다음은 한국이 될 거란 가능성을 높게 보는 역사학자들이 많은데요. 중국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천여기를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 중국은 한반도를 겨냥한 핵과 비핵 탄도미사일이 1200여 기가 넘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5500km 초대형 레이더로 한반도 전역은 물론 일본과 서태평양 일대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이 유일하게 한국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한국의 잠재력 때문인데요.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순식간에 4천여 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중국 언론에서도 다루며 보도한 바 있는데요. 보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이 단기간에 스스로 핵무기를 개발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을 공개적으로 암시한 것처럼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핵보유 염원이 화두가 된 바 있다. 최근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 전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상상했던 것처럼 핵무기 개발이 정말 쉬울까? 월드와이드 웹이 인용한 CNN 보도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원전에는 20기 이상의 원자로가 있어 핵연료를 태운 후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가 많다. 수십 년간의 축적과 2015년 한국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미국의 통제 완화 이후 한국은 이제 이론적으로 약 4,000개의 핵탄두를 만들기에 충분한 무기급 핵물질을 추출할 수 있다. 그러나 원자재 확보는 남한이 핵무기를 제조하는 첫걸음이다. 다음으로 한국은 우선 사용 후 핵연료를 농축하고 무기급 핵물질을 추출하기 위해 다수의 원심 분리기를 건설해야 하는데 전문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최소 2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한국이 핵무기를 설계하고 제조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이 단계는 한국의 기술 수준으로 어렵지는 않지만 매년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한국이 좁은 영토에서 여러 차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적당한 장소를 찾아야 하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와 제재까지 무시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소형화 문제가 있다. 핵탄두를 미사일이나 폭격기 플랫폼에 통합해야만 진정으로 효과적인 핵 억지력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 이론적으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현무 2, 3, 4 시리즈 미사일만 보유하고 있지만 차량의 개조, 배치, 지휘 및 위험 통제 기술은 여전히 한국이 탐색하고 시험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한국은 핵무기 개발을 원하고 시간과 기술은 아직 많이 뒤처져 있으며 이 글의 저자가 암시한 것처럼 곧 완료되지는 않는다. 더군다나 핵무기 보유는 한국이 핵확 상금지 조약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한다는 뜻이다. 세계 핵 비확산 분야의 리더이며 그들의 패권을 동생들에 의해 파괴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미국 파워 웹사이트에 따르면 한국이 정말로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하면 미국은 필연적으로 한국에 대한 핵방어 공약을 철회할 것이고 북한 주변국들도 대응을 강화할 수 있으며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홀로 맞서야 한다. 중국은 한국의 핵보유에 강력한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지역적 핵무기 경쟁이 벌어질 것을 늘 우려해왔고 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왔기 때문이다.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은 상당한 경제적 강점을 갖고 있어 한국이 중국의 경제 대응에 따른 결과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사실 한국이 결국 핵폭탄을 만들든 말든 이는 미국의 주도로 아태 지역 여러 나라의 국가 안보 사고에서 핵무기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상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가져온 시범 효과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도 미국의 핵보호 공약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었다. 결국 우크라이나는 영토 안보를 보장하는 대가로 이미 1994년에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했지만 러시아가 특수 군사 작전을 시작했을 때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진정으로 지키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 라며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핵무기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배한데요.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자국의 핵 보유는 불가역적임을 천명하고 최고인민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남한은 1992년 1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계속 존중하고 있지만 북한은 가볍게 말해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도덕적, 법적 고지를 유지하고 북한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직면한 반발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위협일 텐데요. NPT 제10조에 명시한 바와 같이 한국은 이 조약의 주제와 관련한 특별한 사건이 자국의 최고 이익을 위태롭게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철회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확립된 이 위협은 한국의 지도자들에게 핵무기 개발을 위한 NPT 탈퇴가 순전히 생존의 문제라고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비핵화를 천명해온 한국이지만 그럼에도 한국이 핵을 만든다면 순식간에 중국이 두려워할 정도의 핵을 만들 수 있는 국가가 바로 한국입니다. 엄청난 경제적, 사회적 파장을 이겨낼 힘이 있어도 가능할까 말까한 소리지만 혹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불가능한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자국의 안보는 자국이 지키라며 부추길 테니까요. 이상 CNTV였습니다.